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전쟁 중이 아니라 봉합이 된 다음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초대형 유조선 회사 DHT홀딩스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할게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이틀 후인 3월 2일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조선 이동이 70% 급감했습니다. 이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공격, 이란 천연가스의 70%를 담당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타격이 이어졌고요. 3월 20일 기준 현재 카타르 라스라판까지 재공격을 받으면서 GCC 전역 에너지 시설이 피격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카타르는 LNG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요. 이란은 원유 수출이 90% 차단됐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19%가 증발했어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고 아시아 LNG 현물가는 70% 급등, LNG 운반선 용선료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럼 DHT는 뭐 하는 회사냐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유를 배에 싣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겨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VLCC 즉 매우 큰 원유 운반선이라는 뜻의 초대형 유조선을 26척 보유하고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돈은 어떻게 버냐고요? 수익 구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팟 계약으로 전체의 70에서 75%를 차지해요. 그때그때 시장 운임으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운임이 폭등하는 시기에 극강의 수익을 냅니다. 이번 1분기 평균 스팟 운임은 하루당 78,900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계약으로 25에서 30% 정도인데요. 1년 이상 고정 운임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라 봉합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이미 체결된 장기 계약은 하루당 94,000달러에서 105,000달러 수준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하루당 18,300달러인데 지금은 78,900달러를 받고 있어요. 초과분 66,600달러가 거의 전액 이익으로 직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게 DHT의 정책이에요. 근데 운임이 왜 이렇게까지 폭등한 걸까요?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봉쇄. 배가 못 지나가니까 남아있는 배들끼리 운임 경쟁이 붙은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갑자기 줄어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VLCC 오더북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오더북이란 발주된 신규 선박 물량을 말하는데요. 지금 발주해도 2028년에나 인도받을 수 있어요.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노코르라는 한국 해운사가 스팟 시장의 24에서 25%를 단독으로 장악하면서 물량을 틀어쥐고 운임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DHT 같은 다른 선주들도 덩달아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CDMO 공급 부족이 왔을 때와 구조적으로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공급은 막혀있고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이 고운임 구조가 2에서 3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 중에는 운임이 하루 42만 4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중에는 보험이 취소되거든요. 보험이 없으면 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배를 못 보내면 운임이 아무리 높아도 돈을 못 받습니다. 반면 봉합 후에는요. 운임이 7만 8천에서 10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낮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봉합 후에 DHT에 유리한 구조적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체 공급원 구조 재편.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대신 미국, 서아프리카로 장기 계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미 체결된 장기 계약 실현. 전쟁 중에 맺은 하루 94,000에서 105,000달러짜리 계약이 봉합 후에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100% 배당으로 전환되죠. 세 번째, 희망봉 우회 항로 상시화. 원래 4,000해리였던 항로가 13,000해리로 늘어났습니다. 봉합이 돼도 이 항로가 쉽게 원상 복구되지 않아요. 선박 수요가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공급 제약이 2에서 3년 이어집니다. VLCC 오더북이 역대 최저니까 고운임 환경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DHT가 역대 최고 분기 배당인 0.41달러를 지급했던 것도 전쟁 중이 아니라 봉합 이후 물류 재편 구간에서 현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시노코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한국 해운사인데요. 이 회사가 갑자기 VLCC 시장 판도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VLCC 매매 45건 중 35건을 단독으로 매입했어요. 78%를 혼자 다 사버린 겁니다. 투자 금액이 총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 넘어요.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VLCC 스팟 시장의 약 25%를 혼자 통제하게 됐습니다. 배후에는 지중해 해운으로 불리는 MSC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시노코르 지분 50%를 취득했다고 3월 11일에 공시가 났습니다. 시노코르는 DHT의 경쟁자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우군이기도 해요. 시노코르가 물량을 틀어쥐고 운임을 밀어올리면 DHT도 같이 혜택을 받는 구조니까요. 봉합 이후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봉합 직후 0에서 1개월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변동이 클 수 있어요. 부유저장 선박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스팟 운임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HT는 이미 체결된 장기 계약으로 방어가 됩니다. 이 구간이 주의 단계예요. 2단계는 복구 단계로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카타르 LNG와 GCC 시설이 복구되기 시작하고 미국 셰일 가스의 아시아 수출 항로가 구조화되기 시작해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운임에 내재화되는 구간입니다. 3단계가 핵심입니다. 공급 재편 구간으로 6개월에서 18개월인데요. 아시아 수입국들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장거리 계약을 늘리면서 톤마일이 고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DHT 신조 내척이 역대 최고 운임 환경에 투입되고 순이익 100% 배당으로 최대 현금 회수가 기대됩니다. 4단계는 신조 진입 구간으로 18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2028년부터 신규 VLCC들이 본격 진입하면서 운임이 고점 대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장기 계약 비중을 높이는 게 맞아요. 좋은 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리스크도 다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위험 중간 수준으로 봉합 직후 스팟 운임 급락입니다. 부유저장 선박이 한꺼번에 풀리면 단기적으로 스팟 운임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DHT는 이번 1분기 예약의 76%를 이미 평균 78,000달러에 완료했고 장기 계약으로도 방어가 되니까 구조적인 톤마일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위험 높음으로 GCC 유전 생산 시설이 추가로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사우디나 UAE의 핵심 유전이 대규모로 파괴되면 원유 생산 자체가 장기 감소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현재까지 파괴는 주로 정유나 LNG 시설 위주였고요. 까와르, 아부다비 같은 핵심 유전은 미국이 방어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세 번째 리스크는 위험 낮음으로 자유현금 흐름 일시 적자입니다. 2025년 기준 설비 투자가 3억 900만 달러인데 영업현금 흐름이 2억 7,600만 달러라서 FCF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건 신조선 투자 때문에 나타나는 일회성이고 현재 운임 환경에서 빠르게 해소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도 위험 낮음으로
선박 직접 피격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현재까지 선박 직접 공격은 없었고 미국 항공모함 2척과 영국 군사팀이 호르무즈 재개를 위해 작업 중입니다. 리스크 중에서 위험 높음은 GCC 유전 핵심 파괴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방어가 됩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현재 운임 기준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배입니다. 성장주도 아닌 배당주가 9배면 싼 거 아닌가요?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1%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운임이 오르면 배당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36달러로 추정되고요.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2023년 연간 주당 1.15달러, 2024년 1달러, 2025년 0.74달러였는데요. 2025년 4분기 분기 배당이 0.41달러로 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운임 시나리오별 연간 배당 추정을 보면 보수적으로 5만 달러 운임이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주당 1.8에서 2.2달러, 기본 시나리오로 현재 7만 8천 달러 수준이 유지되면 3.5에서 4달러, 강세 시나리오로 10만 달러 이상이 유지되면 5에서 6달러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DHT가 59%, FRO가 62%, NAT 63%로 탱커 섹터 전체가 시장 최고성과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DHT는 단순한 전쟁 수혜주가 아닙니다. 첫째, 공급 제약은 2에서 3년이 구조적입니다. VLCC 오더북이 역대 최저라서 신규 선박 없이 고운임 환경이 유지돼요. 다크플릿 이탈로 합법 선박 프리미엄도 계속됩니다. 둘째, 봉합 후에 진짜 현금이 들어옵니다. 전쟁 중에 계약한 하루 9만 4천에서 10만 5천 달러짜리 장기 계약과 스팟 상승분이 100% 배당으로 전환돼요. 2022년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셋째, 톤마일은 봉합 후에도 유지됩니다. 아시아 수입국들이 중동에서 이탈해서 미국과 서아프리카 장거리 계약을 구조화하고 있어요. 호르무즈가 열려도 물류 지도는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봉합되면 DHT는 구조적으로 재편된 물류 지도의 중기 수혜자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하시고요. 이 리포트는 투자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치 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